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주택 거래 규제가 되었죠. 주택 대출 규제. 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6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해서 주택 거래가 많이 막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정지역 확대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3구 용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강 벨트 인근에 있는 지역은 모두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아파트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지역이랑 토지 거래 허가 지정이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원래는 이제 강남 3구로 있다가 앞으로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양천, 영등포 규제지역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이때 이제 대출 기사가 나왔는데 대출은 규제가 되었죠.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부터 조정지역 확대가 될 겁니다. 결국 자, 조정지역 확대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빌딩 시장의 영향을 한번 좀 볼게요. 간단하게. 조정지역이 확대가 되고 대출 규제가 확대가 되어요. 그럼 빌딩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빌딩 시장에 상당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조정지역이 확대가 되면 서울에 투자할 만한 그런 곳들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2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가 8%, 3주택은 12%, 또 양도소득세도 60%, 70%로 늘어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한강벨트 인근이 가장 주택 투자 가치로 높은 곳인데 그곳에 1주택, 2주택 이상 투자를 못한다 했을 때 결국 주택은 1주택밖에는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까지 막혔기 때문에 개투자가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은 이제 수요가 꺾일 겁니다. 그러면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규제가 덜한, 제한이 덜한 빌딩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빌딩은 대출이 현재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대출을 예전에는 80%, 85% 막 해주던 대출들이 뭐 75%, 70%로 좀 낮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매출이 있는 법인이나 부동산 재산이 있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은요 80% 풀로 해줍니다. 단지 신용도가 좋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다소 낮게 해줄 뿐이죠. 그리고 10채든 20채든 빌딩은 제한이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빌딩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목동에 가서 한 투자자분을 만났어요. 자, 이분이 이제 연세가 한 74 정도 되시는 분인데 작년에 제가 이분의 건물을 매각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시고 매각을 해서 이제 따님이 외국에 계시는데 그 따님한테 좀 가려고 매각하고 재산 정리하고 그냥 그 노후 자금으로 편하게 사시려고 은행에 넣어놓고 하셨는데 현금이 한 18억 은행에 넣어놓으셨어요. 그 18억이 예금금리가 높다 보니까 월 한 500 정도씩 수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내가 생활이 가능하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금금리도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500만 원 받던 게 앞으로 한 250 정도만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낮아지니까 250 갖다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18억으로 빌딩을 사자. 그러면 빌딩 18억짜리를 대출 없이 투자를 했을 때 최소 500에서 많게는 700, 800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을 바에는 빌딩을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어저께 제가 그 오목교역의 홀리스 커피 거기 가서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를 전혀 할 일이 없죠. 뭐 이걸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 거 하시겠어요. 또 위험도 하고 집은 목동에 하나 계시니까 뭐 주택은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빌딩은 월세도 나오고 또 뭐가 있죠? 빌딩의 꽃 바로 시세 차익이 또 있잖아요. 당장은 없더라도 5년, 10년 있으면 서울의 핵심 지역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인플레가 또 발생이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분도 월세도 월세지만 거기에 내 시세 차익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 두 분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택 규제까지 막혔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은 돈들이 빌딩 수익성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다만 일단은 수익이 나와야겠죠. 이제는 옛날처럼 호황기였을 때 경제도 좋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좋았을 때는 집가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와도 뭐 입지가 별로 안 좋아도 다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지금은 불황기인 지금은 월세가 안 나오면 일단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강남 건물들이 지금 많이 뭐 손해보고 팔고, 예,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월세가 이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사실 거래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익성 건물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양극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서울의 핵심 지역은 점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그런 구조적인 거, 경제 상황이 사실 되게 안 좋아요. 결국은 임차인들이 월세도 내기 힘들고 공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뭐 돈이 풀리고 뭐 인플레가 발생이 되고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빌딩 시장이 얼마나 역량이 있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드실 건데 그거는 외곽 지역이나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건물들, 단층짜리 건물들, 이런 건물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수익률 나오고 연면적이 높고 이런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연면적이 높냐 연면적이 낮냐, 여기에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